그러니까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장동혁의 하명을 받아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냥 사냥개 역할이다. 이런 와중에 당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지금은요, 뭐 특정 개인을 얘기할 게 아니라 보수 통합. 일단 보수 통합을 하고 나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륜 결의문이 우여곡절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륜 결의문의 공동의 기반 위에서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돼요. 한동훈 의원도 복당해야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도 다시 합쳐야 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위헌적인 징계를 할 정도로 장동혁 당권파 측에서 도발을 하니까 인간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응전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할 때만 뭐 한두 마디 하지 거의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 통합과 혁신, 여기에 가급적이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노선이었고 어떤 주장을 했던지 과거는 묻지 말고 이제 우리 이 선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상에서 어깨 걸고 새 출발하자, 이런 그 마인드예요.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의중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뭐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했으니까, 근데 그 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다시 문을 열어주고 한동훈 의원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언제까지 존속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비공식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립각을 세운 비당권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 중앙윤리위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네, 윤민우 윤리위 올 1월에 구성이 돼서 지금 한 8개월째인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냥개. 네, 장동혁의 사냥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는 답정너라고 봅니다. 답정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과오를 벌주는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그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심각할 정도로 뭐 비장 행사라고 그래요. 비장 행사. 예. 근데 윤리위는 당하고 지도부하고 독립된 기구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실질은 다르다. 네, 전혀 다르고, 최근에는 그 당의 수석 대변인 뭐 박성훈 의원, 박충건 의원 두 사람이 이진숙 의원 그 5.18 징계 관련 거에 대해서 윤리위가 독립기구라고 입만 열면 강조하더니 요번에는 아예 두 수석 대변인이 그건 뭐 징계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장동혁의 하명을 받아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냥 사냥개 역할이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징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언급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열어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미온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의원에 대한 재소는 이미 이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한테 적용한 것과 똑같은 잣대와 속도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이게요. 전임 윤리위원장들이 해오던 일처리 방식하고도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처리 할 때 그 상식이 있잖아요. 선입 선출 원칙을 지키잖아요. 선입 선출. 그렇죠. 먼저 들어온 사건 시간 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던 분들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께 일정 기간에 들어온 거 시간 순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사건들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처리 방침을 정해요. 그런 식인데, 지금은 먼저 들어온 사건은 어디 저기다가 그냥 묵혀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건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윤민우의 윤리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그 당 윤리위원회를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당에. 그렇죠.
근데 판사가 사건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네. 시간 순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뭔가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서범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 열리기 직전에 뭐 돌려차기 그 농담을 한 게 다음권 정지 10개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축구협회 그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까? 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윤용근 의원이 축구협회장에게 심기경호하는 문자를 보낸 거 있잖아요. 죄질로 따지면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회의 직전에 뭐 농담 한마디 한 거랑 그 청문 대상 그러니까 청문위원으로서 추궁해야 될 그 국회의원이 청문 대상에 심기경호를 하는 문자를 보낸 거랑 그 경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 정도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예 지금 사건을 취급도 안 해요. 탭을 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뭐 말도 안 된다. 지금 돌려차기 실언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서범수 진정호 의원이 이 문제로 그 서범수 의원은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기도 이게 했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인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서범수 진정호 의원의 그 발언이 뭐 문제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잘못됐죠. 그러나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윤영근 의원 사례를 봐도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그 피해자 김진주 씨가 부산에 사는 분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정치적 목적의 정적 제거용 장동혁 사냥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리비도 이 처분이 사실상 공천 배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이런 점 고려해서 징계 기간을 정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2년 6개월 조경태, 2년 진정호, 1년 6개월 권영진, 사실상 이대로 가면 총선 출마 불가능해지고 10개월인 서범수 의원의 경우도 10개월 동안은 의원총회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당협위원장도 그만둬야 돼요. 그분 그 지역구가 울산 울주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면은 그 나중에 당협위원장으로 다시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서범수 의원조차도 총선 출마가 이대로 하면 불투명해지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의원들 각각의 징계 사유를 보면은 그냥 온전히 당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원님은 중징계감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징계를 하려면은 형평성 있게 하라 이거죠. 예를 들면 진정호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도운 건 없거든요. 본인이 뭐 한동훈 후보 당시 후보 옆에 가지도 않고 알아서 뭐 자율적으로 조금 외곽에서 지원 활동을 한 건데 예를 들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자신의 지역구에서 도의원 최태림이라고 하는 경북 도의원이 당 공천 탈락해갖고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거기 출정식 개소식 해갖고 손들어준 사람이에요. 상식 파괴잖아요 이거는. 상식 파괴. 네. 징계 절차 중에 윤리위원들의 성향 문제 가지고도 잡음이 있었어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윤민우 위원장도 친장동형이고 일부 위원들도 친장 성향이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실체가 뭐 있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퇴한 우종환 전 그 윤리 부위원장이 윤리가 독립기구를 해놓고 윤민우 씨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외부인과 협의를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징계가 무효예요. 아니 판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시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은 거의 뭐 내 정치 생명을 끊는 그런 걸 수가 있는데 판사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사형 판결 내리는데 외부 사람은 그 사람 사형 줄까 말까? 그러면 그 판결이 그 정당함을 떠나서 유효하지도 않죠. 개파 갈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윤리 내부에 친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다 장동혁의 그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한테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당원들에게 많다고 하셨는데 뭐 의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당원들도 그렇고
차기 총선에서 이기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천 과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당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지금은요, 뭐 특정 개인을 얘기할 게 아니라 보수 통합. 일단 보수 통합을 하고 나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륜 결의문이 우여곡절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륜 결의문이라는 것을 이게 일종의 그 공통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런 그 전륜 결의문의 공동의 기반 위에서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돼요. 한동훈 의원도 복당해야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도 다시 합쳐야 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가 총 결집된 상태에서 전륜 결의문을 기초로 해서 28년 총선, 30년 대선 이기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가, 이 길을 찾아가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 말씀하신 그 방향은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비당권파나 아니면 통합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 많았어요. 이 때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두 분이 이제 한동훈, 오세훈, 또 굳이 또 얘기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필요한 때가 되면 뭐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치인들 개밥 싸움 하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동훈 의원도 사실 친한계라는 한 계파의 구심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속사정이 다양하지만 그렇게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동훈 의원도 계파 싸움하는 정치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의원이 당에 복귀한다면, 언젠간 복귀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복귀한다면 그 계파 갈등도 봉합하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반 유권자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한동훈 의원 쪽에서 이제 개파 싸움을 한다라는 그 얘기는 도발하는 쪽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당권파가 뭐 당원 게시판, 그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여상원 변호사,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죠. 예, 이전 윤리위원장이죠. 이분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의 핵심은 한동훈 본인이 쓴 거냐, 아니면 한동훈 본인은 안 썼는데 가족들이 쓴 걸 가지고 한동훈을 제명 처리했다. 그럼 이건 연좌제를 적용한 거고, 연좌제 금지는 우리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헌 징계를 한 거다. 그럼 당연히 무효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헌적인 징계를 할 정도로 장동혁 당권파 측에서 도발을 하니까, 인간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응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할 때만 뭐 한두 마디 하지 거의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 통합과 혁신, 여기에 가급적이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노선이었고 어떤 주장을 했던지 과거는 묻지 말고, 이제 우리 이 선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상에서 어깨 걸고 새 출발하자, 이런 그 마인드예요.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의중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뭐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했으니까, 근데 그 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다시 문을 열어주고 한동훈 의원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지도부는 뭐 한동훈이 복당하는 순간 자기들은 끝이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언제까지 존속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비공식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징계를 남발하고 또 무슨 당협위원장 교체한다 그러고 중진들 뭐 불출마 압박하고 그러면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우군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같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스크럼 짤 수가 있잖아요. 네.